여러분들도 아마 물가 때문에 한숨이 나올 겁니다. 어디를 가나 안 올라온 게 없으니까요. 내 월급 외에는 다 올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폭등했거든요. 우리가 자주 먹는 야채값도 올랐고요. 심지어 자장면 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앞으로 이 물가 때문에 야 진짜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물가가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앞으로 더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물가가 통제 불능한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국제유가입니다. 서부 텍사스한 중진유가 지금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배럴당 92.31달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밑에 차트를 보시면 이게 92.31달러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2013년 9월 6일에 110.53달러를 기록한 이후로 거의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최고치. 여러분 국제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가격이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가격이 여러분 원유만 있는 게 국제유가라는 원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연가스도 있고요. 석탄도 있습니다. 석탄도. 여기에다가 광물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철광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코발트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텅스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히토류라든가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거요 가격 폭등했어요. 지금도 올라가요. 지금도. 여기에 곡물값은 또 어떻습니까?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유지류라든가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안 올라가는 게. 여기에 만약에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마저 터진다면 그 충격파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안 터져도 물가는 곧 통제불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운의 위기만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도 지금 원자재라고 이야기하는 에너지, 광물, 곡물까지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여기에다가 여러분 환율까지도 지금 난립니다. 환율까지도 달러당 1200원까지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이게 떨어질 줄 몰라요. 왜 못 떨어지느냐.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우리는 금리 인상을 3차례나 했는데도 원화 가치는 계속 약세예요. 그 이유는요. 재정에서 계속 풀어제끼기 때문에 재정에서. 금리만 올리면 뭐하냐고요. 금리만 올리고 재정은 돈은 다른 데서 막 푸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죠. 미국은 아직 금리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은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긴축으로 들어가는데 긴축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격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 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으로 봐서는요. 게다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돈 또 풀겠다고 하잖아요. 돈 또 풀면 이게 돈 가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환율은 더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원자재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 아니죠. 우리 정부가 원자재를 가지고 뭐 유가를 낮춘다. 뭐 할 수가 없어요. 광물값을 낮춘다. 곡물값을 낮춘다. 할 수가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예요. 여기다가 원달러 환율 통제 가능합니까? 가능하긴 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외환 보유고에 대한 위험성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서 무작정 여기다 돈 썰어 붙지 못해요. 달러 계속 공급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환율은 계속 폭등해서 원자재 올라가죠. 환율 올라가죠. 이중으로 올라갑니다. 이중으로 올라가면 수입 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 물가는 또 폭등합니다.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21년 10월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35.8%. 말이 35.8%지 물가가 35.8%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이 아닌 상황입니다. 정상이 아닌 상황. 11월에도 35%잖아요. 12월에도 29.7%.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물가가 그야말로 올라가고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자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니까 2배, 이중으로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거. 앞으로. 돈 마구 풀어 제끼니까 돈 가치는 또 없어지잖아요. 금리 올리면 뭐예요? 결국 죽어나는 것은요. 금리 올리면 서민이나 못 사는 사람만 죽어나는 겁니다. 금리 올리면. 돈은 마구마구 풀어 제끼잖아요. 돈 풀어 제끼는데 나한테는 돈이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돈을 마구마구 풀어 제끼니 이게 뭐 결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풀어 제끼면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져요. 그럼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물가를 못 잡습니다. 실제로 물가를 못 잡는 이유 실제로 또 지표로도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근원물가라는 게 뿌리건자 근원물가잖아요. 이 근원물가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계절성이 있는 거 이거 뺍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거 있잖아요. 일시적인 것도 뺍니다. 계절성이 있거나 일시적인 거. 계절성이 있는 거는 농산물 이런 게 계절성이 있죠. 일시적인 것은 유가 이런 게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내렸다 하니까 이거를 다 빼. 그걸 다 빼고요. 나머지 한 기본적으로 오를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제품들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조사해 봤더니 2021년에 3%예요. 와우. 근원 물가가 3%면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2012년부터 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최고치잖아요. 10년 동안의 최고치. 아니 그전에보다도 최고치일 거예요. 근원 물가가 3%까지 올라간 적 없습니다. 3%까지.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통제선을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통제선을 벗어나. 실제로 지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도 적지 않잖아요. 1월에 3.6%가 올라갔잖아요. 2월에는요. 이렇게 되면 근원 물가를 봤을 때 2월에는 4%까지도 올라간다는 이야기 나오면 4%. 4%까지 올라가면요. 정부의 어떤 정책 카드는 아예 없어요. 지금도 정책 카드는 없어요. 지금도 정책 카드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죄송하지만 이 말 쓰겠습니다. 개판이거든요. 제대로 된 경제 정책, 시장을 위한 경제 정책 없습니다. 이게 이념에 의해서 돈 풀기를 마구마구 하다가 보니까 경제가 체계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경제가 도대체 정부의 어떤 관치가 들어가지 않고는요.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2월부터 통제 불가 이렇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르게 물가 상승률은 폭등할 겁니다.